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됨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금융제도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돈 되는 법. 새로운 정부에선 어떠한 금융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좀 실제로는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뭐 사업 전략이나 뭐 정책 등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정책으로 되는지 먼저 변호사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이 결정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법령에 있다는 것은 뭐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별도의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위와 권한, 예우,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기한, 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중에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조세 관련 공약이나 뭐 금융 관련 공약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조세 관련 공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분야들과 바로 부동산 관련된 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의 상한을 좀 더 인하하는 정책,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또 인하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감면,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네, 금융 관련 공약들은 첫 번째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들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그 개인 주주들에 대한 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비롯하여 주식의 뭐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그다음 내부자의 그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공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지원을 또 강화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해서 청년, 여성기업 육성 등을 이제 한다는 그런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모두 다 좀 다루기는 방대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조세 공약이나 뭐 금융 관련 공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여러 공약,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공약들 굉장히 복잡다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의 조세 공약은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부동산 조세 정책이 좀 과도하게 좀 높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어떤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징벌적 세계가 과세가 되었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팀이라는 게 발족이 돼가지고요. 말씀 표현 그대로 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존에 과도하게 높았던 세율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돌리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가 먼저 이제 부동산 세제의 가장 핵심인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법령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이하에서 과세 표준 등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율 등에 대해서는 104조에서 저희가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167조의 사망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좀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증권범죄 수사나 뭐 처벌에 이르는 과정 개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오픈된 것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 금융 관련 법령 등이 이제 대주주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지적 사항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지 뭐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앞서서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는 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관련된 세제나 뭐 주식 같은 자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분명한 것은 자산 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자산 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으나, 저희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경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적인 변수가 좀 많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재테크는 좀 조심해야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제 당선인의 공약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자산 볼륨이 큰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조금 이제 작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용자산 볼륨이 조금 작은 이제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아무래도 뭐 가상자산 중심으로 이제 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이 점점 늘고 있어서 이제 법이 이제 정비가 되기 전에는 이제 투자 판단 전에 반드시 회계사나 아니면 뭐 세무사, 변호사 같은 이런 전문가들과 조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가 뭐 이런 상담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도 이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문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러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제 오른다면 부동산 펀드 가입 같은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좀 이행되는지를 보면서 자산 관리를 위한 좀 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